자, 오늘은 약세 섹터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 섹터들 살펴보게 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반도체주 저 위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깨지면서 그래서 끝에서는 5%에서 4%로 조금 줄여드리긴 했어요. 5% 넘게 내리고 있다가 막판에 조금 줄어들겠는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게 되면 기존 주도 업종이 다 내리는 형태를 흐름 보고 있죠. 반도체도 내리고, 방산도 내리고, 전력도 내리고, 원전도 내리고, 조선도 내리고, 자동차도 내리고, 지금 쭉 어차피 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증권 지수가 내리니까 당연히 내리고, 여기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딱 한 종목 거래량도 없는 얘 빼고 나머지 20개 종목이 내리고 지금 그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조선, 증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AI도 있고 방산 있고 밑에 반도체 또 나오죠. CXA라고 그런 쪽들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맨 위에 있는 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이제 어저께도 체크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조선의 하락은 저 개별 쪽에 있는 거 동일 스틸럭스와 자 이거 대한조선 이 두 종목의 하락 때문에 어제는 약세였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전반적인 차익 실현 때문에 밀려 떨어졌다 이겁니다.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자, 앞쪽에서 저희가 지금 현대 어저께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얘기를 해드렸었죠. 오늘 같은 게 볼까요? 현대미포조선에 이거 이제 증권사 놈들이 현대비편 추천한 거 가지고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이러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주에서 지금 연달아 3번을 지금 이 헛소리 하는 거 지금 물어뜯었잖아요, 제가. 강아지도 아닌데 계속해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뜯게 만들고 있죠. 이게 현대미포조선을 얘들이 왜 추천을 했습니까? 방산 부분을 기대한다 이거면, 그럼 그 방산 기대는 왜 나왔냐라고 하면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현대중공업 합병하면 현대미포조선은 없어지는 회사인데 무슨 방산 기대 같은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에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가지고 끌어올려놓고는 당연히 그러니 떨어지는 폭이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동일 시스템에서는 세력주 형태니까 이건 제외되는 거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신규주라 제외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의 이슈를 발휘하는 종목들이 아니죠. 저게 대한조선과 동일은 그러니까 결국 업황을 발휘하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선은 계속해서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이 맞추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합병 비율 그대로 계산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 쪽을 판단을 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선을 제대로 판단하려 그러면 이쪽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에다가 팔고 사고는 롱숏 게임도 버리고 난장판을 쳤지 않습니까? 이거 합병 발표한 날. 그렇죠? 난장판을 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뜯어놓고 보면, 사실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주가 추천을 했다가 패대기 쳤다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선 이슈 가지고 주가 올라들어갔던 종목,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선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이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다 이겁니다. 이 종목들도 최근에 지금 나란히 또 기관들 같은 경우가 안 좋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제가 또 물어뜯어 버렸고, 그렇죠? 그 삼성중공업 보자 이거야. 삼성중공업 지금 제일 적게 내리고 있죠. 삼성중공업 지금 주도주들이 다 밀려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제일 적게 밀립니다. 그래서 위치 잡아놓은 데서 지금 안 내려왔어요. 위로 여기,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주도주 전체가 밀리는 흐름이 된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두 군데 어저께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거 좀 확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두 군데 오늘 이하로 내려갔다가 지금 바로 꼬리 달아가지고 붙여놓고 여기 지키고 그대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는데, 요거가 이제 매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매수 범위 안에.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안 밀려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앞쪽에서, 그래서 제가 또 요걸 마구 했었죠. 이게 제가 증권사에서 보류 의견을 냈었어요. 예,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의견 보류. 투자 의견 보류 냈었죠? 왜 보류 의견을 내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대.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자빠지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뭘 보고 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데,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거, 요걸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에? 이런 식으로 치면 얘가 더 많이 올른 건데? 하나오션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요거 많이 올랐다는 겁니까? 뭐가 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에?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강력하게 매수 추천하고, 현대미포조선도 매수 추천하라고 그랬으면서, 얘는 너무 많이 올랐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의견 보류래요. 투자의견, 증권사의 투자의견 보류는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입니다. 홀드,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 내는 의견들 중에 중립 의견요, 뉴트럴 중립 의견, 그 다음에 홀드 의견, 보류 의견, 매도 다음으로 이게 매도 다음으로 그 다음에 안 좋은 케이스니까, 매도는 1년에 몇 개 안 나와요. 1년에 10개 이상을 안 나와, 매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 의견이 나오는 건 경우 거의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하려는 의견 내는 거는 시장 수익률 하회 비율을 내놓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 보류 내놓는 케이스, 그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 중립, 보유, 홀드 의견을, 보유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홀드 의견을 내놓거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팔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홀드 내놓고 목표가를 하향시켜버리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또 실적 안 좋다고 까놓고는 또 목표가를 상승시켜버리고요. 위로 끌어올려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거든. 결국에 이게 지금 얘네들이 넣고 있는 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비유였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적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밀려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은 저렇게 반대로 최근 이제 며칠간 차익 실현하고는 지금 반대로 되사버리고 있고요. 얘네들도 이거 뭐 5,800주면 거의 팔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팔 생각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여기 하나오션, 원래 이렇게 때려 팔고 있던 거 가지고 안 좋은 얘기 잔뜩 해놓고, 이건 늘 그렇다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지들이 때려 팔고 있는 거 이렇게 가지고 안 좋은 얘기로 얘기해놓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아버리면, 혹은 외국인이 팔아버리면 뒤로 이렇게 받아가는 이따 이제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얘기 들었었죠. 현대로템이나 실리콘툴 같은 종목들, 현대로템 미국에다가 미국의 K2 전차를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닌 현대로템을 미국 국방 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고 현대로템이 폭락을 했죠. 작년 11월 달에. 날짜도 기억합니다. 작년 11월 26일입니다. 작년 11월 26일 날 미국 국방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이 폭락을 했어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무슨 미국 국방 예산의 영향을 받지, 미국의 국방 예산이 삭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미국의 동맹 국가들, 나토, 일본, 한국, 이런 미국의 동맹 국가들 같은 경우 국방 예산을 반대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야. 트럼프 이슈. 왜 니들 안보를 우리한테 자꾸 미뤄?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방위비 늘리세요.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국방보유가 더 필요가 없을 거니까 그만큼 줄이겠다는 얘기 나온 거거든. 그러면 반대로 유럽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호재지 어떻게 악재가 되냐고. 그래 놓고는 결국에 뒤로 들어가서 다 쳐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얘네들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는, 조선도 그래서 저 앞쪽에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저 밑에서부터 앞에서 추천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주기적으로 계속 이지랄 한다고 그래. 처음서부터 저쪽에 뭐 현대중공업, 이 현대마린엔진 종목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추천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얘들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추천드리면서 언제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2004년에서 2007년도 올라 들어갈 때, 2009년에서 2011년 올라 들어갈 때, 이때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오케이. 바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새로 나온 종목이라서 옛날 게 기록이 없으니까요. 옛날 거부터 기록이 있는 이런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이게요, 조선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와중에도요, 여기 2004년에서 2007년 슈퍼랠리 때죠? 조선주 슈퍼랠리 때. 이런 때도 같은 경우 보면
계속 일어나서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이건 무한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밑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 들어오고 2004년에도 올라 들어왔다가 눌러가지고 한참 쳐놀았죠. 이러고는 다시 잠깐 나왔다 또 눌리고요. 잠깐 올랐다 다시 또 눌리고 올라왔다 눌리고 올라왔다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2번 카슨 케이스도 보면 똑같아요. 이거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멀리서 보게 되면 올라왔다가 눌리고 올라왔다 눌리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최근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이제 좀 누르고 싶다라는 얘기죠. 이제 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눌려지면 하나 오션 같은 종목들 쇼커버도 좀 하고 이런 거 이제 차익 실현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되사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이런 개수작 부리는 겁니다. 뭐가 나쁜데?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나머지 종목에 비해서 형편없이 비싸냐 높으냐? 뭐가 많이 올랐다는 거야?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23배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경쟁사들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오션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오션 33배고요. 주가도 더 많이 올랐고요. 당연히 위에 올라 들어갔죠. 현대중공업 살펴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의 삼성중공업은 옛날서부터 이랬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서부터 이랬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뒤에서 올라 들어와서 예전에도 그렇고 뒤에서 올라 들어가지고 꾸역꾸역 한참 느리게 출발을 해서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선수입니다 라고 얘기 들고 잡혀서 이제 계속 그냥 쭉 홀딩 시켜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 이게 삼성중공업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의 모멘텀 같은 경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방산 쪽의 모멘텀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알래스카 가스 모멘텀 이쪽을 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된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건 눌려 들어가면 또 사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일단 눌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폭이 조금 좁긴 합니다. 그러니까 폭이 조금 다소 좁기는 한데 이 시장 지수 자체가 지금 이게 오늘 그래서 2% 내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가 내렸다. 그래서 이거 제 정점치고 끝난 거 맞습니까? 내일 반등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쪽에 이쪽의 사이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력, 조선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조방원 아닙니까? 조방원 금반지에서 그 맨 앞에 있는 조방원 조선 아니에요. 네? 조선 조방원 그 다음에 금반지에서 핵심은 반이고요. 반도체 그게 제 조방원보다 지금 뒤에요. 조방원 그리고 뒤에 나온 게 금반지 아닙니까? 금융 반도체 지주사. 조방원이 앞이라니까요. 저 앞쪽에도 있었잖아요. 태조 이방원 이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차전지 자빠져 버렸고요. 태양광 자빠져 버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게 조방원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 누구 유명한 지금 가수하고 자꾸 생각나고 그러는데 앞에 있잖아요. 앞에 얘들이 더 위쪽이라는 얘기야. 장기 업황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섹터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쟤들은 얘들이 가면서 그 뒤에 따라서 계속해서 A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보다 전력 설비가 더 세다라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반도체보다 전력 설비가 더 세다고.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셉니까? 효성중공업이 더 셉니까?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어요? 효성중공업이 더 많이 올랐어요? 얘가 더 세요. 500% 나와 있어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은요? 조선주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지수 깨지기 전까지는요. 이건 지수 깨지기 전까지는 이런 건 계속해서 노려야 돼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게 살살 받아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제 위쪽에서 일부 조금씩 팔았다가 이제 뭐 한 번 조정 나오면 보통 이제 20%를 기본 사이클로 잡으니까요. 3분의 1 정도 팔았다가 다시 가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요 구간 안에서 완전히 새로 들어가시는 분이라 그러면 요 정도에서 1차 이렇게 사고 그리고 여기까지 조선을 완전히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잡고요.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두 번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려 들어가면 다시 또 공략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중공업보다 더 빠른 조선 기자재 같은 쪽으로 이제 추가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고요. 기자재 쪽으로.
조선 기자재 쪽에도 속도 빠른 종목들 끝내주는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삼형엠텍 같은 거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뭐 사실 이거 뭐 얼마나 많은 수익 냈습니까? 자, 이런 거 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죽어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자, 이거 주수 내일도 그래 떨어져가지고 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뚝 떨어져 내려올 거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 다 파시고요. 인버스 사세요. 주식 뭐하러 해? 다 때려 팔고 인버스 사요. 그렇게 내려갈 것 같으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니까 계속 사겠다고 쭉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렇게 눌려들었을 때 퍼센트까지 제가 어제 또 표시 다 해드렸잖아요. 15에서 20 이렇게 하락한다 라고. 그 앞쪽에 삼형엠텍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15에서 20 그렇게 하락합니다 라고 해서 표시 다 해드렸고요. 그 위치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라고 해서 이거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게 다시 돌아 들어가면 이런 종목들 또 노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내려오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노리는 거예요. 기존에 가져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버슈팅 돼가지고 위쪽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면 7%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분의 1만 잘라라. 앞에 얘기 드렸죠? 7%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만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 또 그거 자른 거 또 사고, 그리고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헛스리도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기관들 주기적인 헛스리 3년 내내 나왔었고요. 2009년도 2011년까지 올라갈 때도 2년간 주기적인 헛스리 계속 일어났고요. 그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들이 12배가 주가가 올라가는 내내 헛스리 하다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 6,000원에 시작해서 2만원까지 사고는 2만원 넘어가자 내리 때려 팔다가 그 얼마에 샀냐면 75,000원 올라가서 다시 샀어요. 그 사이 동안에 내내 팔았죠. 2만원서부터 해서 75,000원까지 내리쳐 팔고는 75,000원에 가가지고 그제서야 뒤늦게 산다고 난리 쳤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처럼. 그러니까 쟤들 말 그대로 믿으시면요, 주식 망해요. 그냥 되도 않는 유튜버 애들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자, 선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게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진짜 좋은 종목들, 단타면 단타, 수익이면 수익, 중장기면 중장기 다 나눠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성향에 맞춰가지고 전문가들 파악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